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시크릿 더 파워. 론다번 지음, 하윤숙 옮김, 산림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에 대한 안내서다. 바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한 파워에 대한 이야기다. 파워가 없다면 당신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파워가 없다면 지구상에 단 한 명의 인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발견과 발명과 창조물은 파워에서 비롯되었다. 완벽한 건강 상태, 멋진 인간관계, 당신이 좋아하는 일, 행복으로 가득한 삶,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누리는 데 필요한 돈, 이 모든 것이 파워에서 생긴다. 당신이 꿈꾸던 삶은 언제나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 있어 왔다. 모든 것을 갖기 위한 파워는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뭔가를 창조하고 뭔가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파워뿐이다. 들어가는 글. 2004년 9월 9일, 난 이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여느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이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되었다. 모두들 그렇듯이 나 역시 최선을 다해 갖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처리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했었다. 그러나 2004년은 내게 정말 힘든 해였고 9월 9일 나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인간관계, 건강, 일, 재정 모두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를 둘러싼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딸아이가 100년 된 책 한 권을 내게 내밀었고 90분에 걸쳐 그 책을 읽는 동안 내 모든 삶이 바뀌었다. 나는 왜 내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했고 모든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곧바로 깨달았다. 나는 비밀을 발견한 것이다.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왔지만 역사상 소수의 몇 사람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다. 그 순간부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예전의 그 세상이 아니었다. 삶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실제 모습과 완전히 반대였다. 나는 내 삶의 갖가지 일들이 그냥 일어났다고 믿으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놀라운 진실을 보게 되었다. 또한 나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고 이 비밀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 나섰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애를 해치고 영화 시크릿을 만들었으며 2006년 전 세계에 배급했다. 같은 해 나는 시크릿 책을 썼고 이 책을 통해 내가 발견한 더 많은 사실을 나눌 수 있었다. 시크릿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지구 전체에 전해졌다.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의 수천만 명이 이 비밀을 이용하여 정말 믿기지 않는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시크릿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면서 수천 개에 달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내게 알려왔고 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얻었다. 그리고 그러한 통찰과 함께 파워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것은 삶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깨달음이었다. 시크릿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이 드러났다. 이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이다. 파워 속에는 2006년 시크릿이 나온 이후 내가 깨달은 모든 것의 진수가 들어있다. 당신의 인간관계, 돈, 건강, 행복, 일,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을 파워 속에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파워를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시크릿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파워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시크릿을 이미 읽었다면 파워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무한대로 증폭시킬 것이다. 당신은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 게다가 모두 좋은 것들이다. 사실 좋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진로 경이롭다. 파워란 무엇인가? 삶은 단순하다. 당신 삶을 이루는 것은 오직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뿐이다. 건강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일이든 행복이든 삶의 각 영역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것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다. 당신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 당신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에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행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 당신의 일은 신나고 잘 풀릴 수도 있고 불만스럽고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행복감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좋은 시절, 좋은 시간, 좋은 나날을 보낼 수도 있고 힘든 시절, 힘든 시간, 힘든 나날을 보낼 수도 있다. 당신 삶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면 뭔가가 잘못되었고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 성취하는 삶, 위대함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있으며 무언가가 당신도 그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당신에게 말해준다. 당신 생각이 옳다. 당신은 좋은 것들로 넘쳐나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위대한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걸 이루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를 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원인, 즉 파워를 이용했다. 위대한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랑으로 그런 삶을 성취했다. 삶의 모든 긍정적인 것과 좋은 것을 얻는 파워는 사랑이다. 모든 종교, 모든 위대한 사상가, 철학가, 예언가, 지도자들이 태초부터 사랑에 대해 말하고 글을 썼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들의 지혜로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그들의 가르침이 특정한 당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전하는 한 가지 진리와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는 동안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파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와 구원자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과 매우 다르다. 그 사랑은 가족과 친구,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사랑, 그 이상의 것이다. 사랑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긍정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약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으며 여리지 않다. 사랑은 바로 삶의 긍정적인 힘이다. 파워와 돈.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돈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돈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 필요한 돈을 다 갖고 있다면 분명히 돈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돈을 다 갖지 못한 경우 돈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지 못하므로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돈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는 걸 알 것이다. 세상의 돈과 부는 대부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차이는 오로지 부유한 사람이 돈에 대해 기분 나쁜 감정보다는 기분 좋은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데 있다. 아주 단순하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기분 나쁜 감정이 드는 걸까? 그들이 한 번도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그보다는 돈을 가진 대다수 사람이 그 돈으로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이들이 돈에 대해 부정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부정적 믿음은 어린 시절의 무의식 속에 심어졌다.
예를 들어 이런 믿음들이다.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 돈은 죄악이야. 부자는 정직하지 않아. 돈을 원하는 것은 나쁜 일이며 고상하지 않아. 돈을 많이 벌려면 힘들게 일해야 해. 어린 시절에는 부모, 선생님, 사회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자기도 깨닫지 못한 채 돈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서 자란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돈을 원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서라도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심지어 당신이 생계비를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밖에 되지 않으며 목록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느낀 것을 전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이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서 사실이 되었다. 이제 당신은 삶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 삶에 돈이 부족하다면 이는 당신이 돈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나쁜 감정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사랑은 달라붙는 힘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며 우리 부모는 많은 돈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빚지지 않고 살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 결과 나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은 부정적 믿음을 지닌 채 살았다. 나는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바꿔야 한다고 깨달았다. 또한 돈이 내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돈이 내게 달라붙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깨달았다. 나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돈이 자신에게 달라붙도록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걷어들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돈은 다시 몇몇 사람의 수중에 모일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랑을 따르기 마련이며 돈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는 몇 퍼센트의 사람이 다시 자석처럼 돈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돈과 부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의 힘이며 이 사랑의 힘은 법칙에 따라 돈과 부를 움직인다. 당신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복권에 당첨될 거라고 상상하고 온 마음으로 느꼈다. 이들은 복권에 당첨될 때라고 말하며 만일 복권에 당첨된다면 하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복권에 당첨될 때 무엇을 할지 계획하고 상상했다. 그리고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러나 복권 당첨자에 대한 통계를 보면 돈이 달라붙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드러난다. 복권에 당첨된 뒤 몇 해가 지나면 이들 대다수는 돈을 모두 잃고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많은 빚을 진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여 복권에 당첨되긴 했지만 돈을 받았을 때조차 돈에 대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바꾸지 않은 탓에 돈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돈이 그들에게 달라붙지 않았던 것이다. 돈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때 당신은 돈을 쫓아버린다. 돈은 결코 당신에게 달라붙지 않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밖의 가외돈이 생겼을 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고액의 청구서들이 날아오고 물건이 고장나고 예측할 수 없는 갖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등 이 모든 일로 인해 당신에게서 돈이 빠져나가고 수중에 돈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돈이 달라붙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사랑은 돈이 오도록 끌어당기는 힘이며 돈이 달라붙게 만드는 파워이기도 하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돈을 불러들이고 당신에게 달라붙게 하려면 돈에 사랑을 주고 돈에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고
신용카드 빚이 늘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달라붙는 파워가 없고 심지어 돈을 쫓아버리고 있다. 현재 당신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사업, 국가, 세계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다. 가망 없는 상황이란 건 없다. 대공황 시기에 살았던 사람 중에도 사랑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있었던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상하고 느낌으로써 법칙에 따라 살았으며 주변 상황에 맞섰다. 사랑의 힘은 각각의 장애나 상황을 모두 돌파할 수 있다. 세계적인 문제도 사랑의 힘 앞에서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시절이 좋든 나쁘든 같은 파워로 작용한다. 돈에 대한 감정 상태를 바꾸는 법. 돈에 대한 감정 상태를 바꿀 때 당신 삶에 들어있는 돈의 양도 바뀔 것이다. 당신이 돈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낄수록 자석처럼 더 많은 돈을 당신에게 끌고 온다. 당신에게 돈이 많지 않으면 청구서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액의 청구서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돈에 나쁜 감정을 주며 틀림없이 더 많은 액수의 청구서를 받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주든 준 대로 돌려받는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서에 돈을 지불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분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청구서에 돈을 지불하지 마라. 더 많은 액수의 청구서를 끌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상을 이용하여 청구서를 기분 좋은 뭔가로 바꿔야 한다. 당신은 그것이 사실은 청구서가 아니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 대신 회사나 개인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 당신이 선의해서 그들에게 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청구서가 당신이 받을 수표라고 상상하라. 또는 감사하는 마음을 이용하라.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 덕분에 당신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는지 생각함으로써 당신에게 청구서를 보낸 회사에 고마워하라. 예를 들어 전기를 고마워하고 당신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고마워하라. 청구서에 돈을 낼 때 청구서 앞면가드 감사합니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적을 수도 있다. 당장 청구서에 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청구서 앞면가드 돈을 줘 감사합니다. 라고 써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는다. 당신이 주는 것에 반응할 뿐이다. 오직 그것뿐이다. 월급을 받을 때 월급 액수가 크게 늘어나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을 때조차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멋진 기회를 놓치고 있다. 돈이 당신 돈에 들어올 때 액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기억하라. 뭐든 당신이 감사하는 것은 크게 늘어난다. 감사하는 마음은 커다란 증폭기다. 놀이 기회를 모두 잡아라. 당신이 돈을 만지는 모든 순간을 포착하여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낌으로써 돈이 늘어나도록 하라. 돈을 지불할 때 사랑을 느껴라. 돈을 건네줄 때 사랑을 느껴라. 당신이 내는 돈이 회사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상상함으로써 온 마음으로 사랑을 느껴라. 그러면 당신의 돈이 줄어든다고 기분 나빠지는 대신 당신이 주는 돈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장차 남은 인생에서 돈이 풍족할지 아니면 돈 때문에 허덕일지 판가름한다. 돈을 만질 때마다 반드시 돈에 대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놀이를 할 수 있는 게임 한 가지를 소개한다. 1달러 지폐를 상상하라. 이 지폐의 앞면은 많은 돈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상상하라. 지폐의 뒷면은 돈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면이라고 상상하라. 당신이 돈을 만질 때마다 의도적으로 지폐 앞면이
당신을 향하도록 하라. 지갑에 돈을 넣을 때도 앞면이 당신을 향하도록 하라. 돈을 건넬 때 반드시 지폐 앞면이 위로 향하도록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풍족한 돈에 대해 언제나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한 기억 신호로 돈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당신 이름이 적힌 앞면이 보이도록 하라. 신용카드 앞면은 풍족한 돈이 있고 그 위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돈이나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돈을 지불할 때 상대를 위해 풍족한 돈을 상상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라. 당신은 무엇을 주든 그대로 돌려받는다. 당신이 지금 부자라고 상상하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돈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상상하라. 당신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될까? 당신이 누리게 될 모든 것을 생각하라. 어떤 기분일까? 당신의 기분이 달라질 것이고 기분이 달라지니 걸음걸이가 달라질 것이다. 말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움직이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을 대하는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청구서를 대하는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사람, 상황, 일, 삶의 모든 것을 대하는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음은 편해질 것이다. 마음의 평화도 생길 것이다. 행복을 느낄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해 느긋한 마음이 될 것이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채 매일 즐겁게 보낼 것이다. 당신은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것이 돈에 대한 사랑의 느낌이며 이 느낌은 자석처럼 끈끈하게 달라붙는다. 사랑 안에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돈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돈만 생각할 때보다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할 때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곁에 있다고 상상하라.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상상하라.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돈만 생각할 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느낄 것이다. 사랑이 끌어당기는 힘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해줄 수 없는 많은 방법이 있으며 그중 단 한 가지 방법이 돈과 관련된다. 오로지 돈이 있어야만 당신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이는 제한적인 생각이며 당신 삶이 제한될 것이다. 내 여동생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새 차를 끌어당긴 일이 있다. 여동생은 차를 몰고 출근했는데 갑작스런 홍수를 만나 그만 차가 물속에 잠겼다. 위험할 정도로 물이 높이 찬 것은 아니었지만 응급구조 요원의 요구에 따라 마른 지대로 피신했다. 여동생은 이 모든 과정을 겪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고 그녀를 구조하는 과정이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여동생의 차는 물에 잠겨 심하게 훼손되는 바람에 수리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2주 만에 여동생은 거액의 수표를 받았고 꿈꾸던 차를 구입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내 여동생이 그 당시 집수리를 하고 있었고 새 차를 장만할 여윳돈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새 차를 사겠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여동생은 우리 형제 중 한 명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새 차를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형제가 새 차를 얻는 데 대해 크게 행복해하고 아주 많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날씨 요소, 상황, 사건을 움직여 그녀에게 새 차를 전해준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파워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것을 받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사랑의 힘은 알고 있다. 자기 방식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가져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당신 안에 행복을 느껴라. 그러면 사랑에 끌어당기는 힘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정신은 한계가 있지만 사랑의 지혜에는 한계가 없다. 사랑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돈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당신 삶을 제한하지 마라. 돈을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말고 당신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아라. 새 집을 원한다면 그 집에서 사는 기쁨을 상상하고 느껴라. 아름다운 옷, 가전제품, 자동차를 갖고 싶거나 대학에 가고 싶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거나 음악, 연기, 체육 훈련을 받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상상하라. 이 모든 것들이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 당신에게 올 것이다. 사랑이 가장 위에 있다. 돈에 관련된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절대로 사랑보다 돈을 우선시할 수 없다. 사랑보다 돈을 우선시하면 사랑 안에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사랑은 당신 삶을 지배하는 힘이어야 한다. 사랑보다 위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은 당신이 이용하는 도구이며 사랑을 통해 돈이 당신에게 온다. 그러나 삶에서 사랑보다 돈을 우선시하면 이로 인해 당신은 수많은 부정적인 것을 받는다.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부정적으로 대하면서 돈에 사랑을 줄 수는 없다. 그럴 경우 인간관계, 건강, 행복, 재정 상태 속으로 부정성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원래부터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원래부터 돈이 부족해서 고생한 사람이 아니었다. 힘든 고생은 세상에 대한 부정성을 늘리기 때문이다. 사랑을 첫째로 꼽을 때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돈이 당신에게 온다는데 삶의 아름다움이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